네, 바로 가겠습니다. 네, 팬 전용 채팅을 개발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메신저를 운영하시는 분 중에서 최고령이신 것 같은데 혹시 소감 이런 거를 좀... 이게요, 정치하다 보면요, 지지자들이랑 긴밀하게 소통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 제 전화번호 아는 분들은 저한테 막 밤에도 막 카톡 보내시고 이렇게 하거든요. 카톡이나 문자로 이렇게 소통하다 보면 오해 살 일도 많고, 그래가지고 정말 우리 지지자들 중에 정보를 얻고 싶고 소통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별도의 어플을 딱 만들어서 홍보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가지고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게 연예인들도 기존에 좀 많이 운영을 했었잖아요. 연예인 누구를 생각하면은 비슷한 느낌일까요? 글쎄요, 뭐 김구라 씨가 이런 어플을 많이 운영하지는 않겠지만 김구라 씨가 한다면 저랑 비슷한 느낌일 것 같은데요. 김구라 씨 뭐 말 잘하시고 때론 까칠하고, 하지만 김구라 씨 전반적으로 너무 멋있고 재밌는 사람이고, 그런 어떤 다면적인 모습의 김구라 씨 같은 사람이 되면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추구미라는 단어 아시나요?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 추구하는 모습은 있지만 내가 도달이 가능한 그 한계가 있잖아요. 혹시 본인의 추구미가 김구라라고 하면은 도달 가능미는? 김구라 씨 정도 되면은 연예계에서 성공한 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만큼의 끼와 재능을 보여주진 못하겠지만은, 글쎄요, 그 밑에 약간 준 연예인, 반 연예인 같이 사는 사람, 홍진호 이런 사람보다는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진호 형이야 제가 맨날 놀리지만은 하여튼간. 이제 이 서비스를 구독할 때 좀 중요시 생각하는 거는 얼마나 자주 콘텐츠가 올라오냐 이거든요. 제가 한창 페이스북 중독됐을 때는 하루에 한 6, 7개씩 올린 것 같은데요. 이것도 거의 하루에 뭐 몇 번씩 소통하지 않을까? 너무 많이 알림이 울려가지고 아마 푸시를 꺼버릴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개발에 참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전공이 컴퓨터 사이언스였으니까. 개발은 계속 하고 계셨던 건가요? 제가 프로그래머로서 계속 손에 익은 개발을 놓지 않고 정치하면서도 이것저것 잡다한 스크립트나 아니면은 저를 위한 이제 매크로나 이런 것들 많이 만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이런 거 기획하고 이런 데 있어가지고 나름 이 녹슨 머리를 다시 굴려가지고 어느 정도 기획에 참여하고, 또 나중에 수정할 게 있으면 또 코드도 짜고 하지 않겠어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되게 바쁘시잖아요. 그러면 좀 개발하실 시간이 나셨는지. 저도 뼛속까지 이제 개발자만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내가 뭔가 하루에 몇 번 반복하는 일 있다면 무조건 자동화해야 된다는 의식 때문에 오히려 하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정치하면서도요, 사실 코딩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옛날에는 내가 아이디어가 있어 개발한다 하더라도 잡다한 코드 개발하는 게 너무 귀찮고 힘들어서 안 시도해본 프로젝트들이 많았는데요, 요즘은 뭐 깃허브나 아니면 이런 코파일럿 서비스 같은 거 쓰면서 오히려 요즘 들어서 코딩을 더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활용도가 높아지면은 그런 API 엔드포인트 같은 것도 받아가지고 방송에도 활용하고, 이런 부분은 제가 직접 짜봐야죠. 다른 정치인분들도 이런 서비스를 따라서 출마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나쁘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소통을 하려고 한다면 나쁘지 않은데, 이걸 앱이 있다고 해서 이걸 완성시킬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걸 잘할 수 있는 정치인 본인과 그리고 이런 것들 이해하는 지지층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건 저희가 독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좀 이 어플에서나 아니면 좀 이제 젊은 층과 함께 다뤄보고 싶은 주제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세대 교체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 게, 결국 우리 삶에 있어가지고 정치 지도자들이 이런 기술 발전이라든지 사회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계속 과거 얘기만 하는 거거든요. 일자리의 상실에 대처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무조건 해야 되는 대처인데 정치인들이 이런 것들을 등한시하고 로또 찾으러 다니는 느낌이 들었는데, 다가오는 위협에 대비하는 모습 보여주는 것, 거기에 저는 관심이 있고 강점이 있다 생각합니다. 의원님은 다가오는 위협들을 좀 어떤 방식으로 찾으시나요? 저는 교육에 답이 있다 보는 거죠. 제 스스로가 원래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교육 하나로 사실 신분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는 것을 듣고 자랐고, 그걸 믿었기 때문에 제 지금 위치까지 온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저보다 젊은 분들, 저보다 어린 학생이나 이런 분들이 그 믿음을 가져갈 수 있는 세상이 유지됐으면 좋겠어요. 미국 같은 나라도 우리보다 선진국처럼 보이지만은 교육 사다리라는 개념 자체가 많이 무너진 상태거든요. 그랬을 때 그 사회에 덜 혜택받은 분들한테는 절망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저는 적어도 대한민국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대한민국도 수도권과 지방이 많이 이제 괴리가 되어가고 있고, 또 경제 소득 수준에 따라 가지고 기회가 차단되는 경향성도 생기고 한데요. 어릴 때 상계동 지하철 종점에 살다가 또 국회의원도 하고 뭐 이렇게 대통령 선거 출마도 하고 할 수 있는 게 열려 있다면은 제 다음 세대도 그게 열려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좀 반대로 사교육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교육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공교육에서 필요한 부분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수요가 생기는 것이라 보고요. 저는 교육에 대해 가지고는 지난 한 15년 동안 계속 교육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만 이제 갔었는데요. 저는 오히려 AI나 로봇이 사람을 대체해 나가는 시대에서는요, 사람의 능력을 극한까지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교육 강도를 좀 높여야 된다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는 오히려 공교육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어떤 학습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은 추가적인 교육을 통해서 끌어올리는 형태로라도 교육을 해야 된다. 이게 지금까지 위화감을 준다, 낙인 찍기다 이래가지고 이런 것을 못하게 하니까 한 번 뒤처진 학생은 오히려 졸업할 때까지 회복할 기회가 공교육에 주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이 뒤처졌을 때는 무조건 끌어올려야 되는 것이지 이걸 방치해가지고 졸업할 때까지 부담을 느끼지 않게 한다? 이런 거는 학생의 미래를 위해서 좋지 않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초반 이제 구독자는 한 3만 명 예상하셨는데 목표 구독자 수가 있으실까요? 이게 100만 구독자 뜨면 제가 당선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목표로 뛰겠습니다. 그럼 100만을 혹시나 찍으신다면 공약 이런 거를 좀 어플 가입자 순위 10만 명까지 추첨해가지고 취임식 입장권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취임식 가면 밥도 주나요? 그건 안 줍니다. 그러면 그냥 경험만? 의자에 앉아있을 수 있는 그건데 10만 명 선착순 한 다음에 거기서 5천 명 뽑아가지고 추첨해가지고 입장권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분들도 그걸 원하실까요? 당연히 원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게. 거의 이제 인터뷰 끝나가는데 네. 마지막으로 이제 구독하실 분들에게 한마디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서. 원래 정치를 바꾸고 이런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데는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길바닥에 보면은 전광훈 목사 같은 분들은 자기 알뜰폰 가입해달라고 사람 보고 있던데요. 저희는 그런 거 아닙니다. 저희는 이 무료 어플입니다. 오셔가지고 정치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공간을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지자분들께 꼭 부탁드립니다.